오늘은 지방흡입 시술자들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또는 꺼려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술 자체를 진행하는 퍼포먼스 자체가 힘든 케이스도 있겠고, 결과가 약간 걱정스러워서 그런 우려 때문에 어려워하는 케이스도 있으시겠죠. 이런 문제들은 수술을 받는 분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이즈가 많이 크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지방이 충분히 몸에 많이 있으니까 이것들 열심히 뽑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방흡입이 다른 성형수술과 달리 시술자가 몸을 많이 쓰는 소위 노가다 같은 이런 수술이라서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크신 분들은 시술자의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들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분들이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니까 시술자들은 또 이것을 보상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은 또 저희가 지방 흡입을 할 때 밖에 나와서 쌓이는 지방이 정말 콸콸콸콸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보면서 힐링을 하면서 수술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지방을 많이 빼놓으면 나중에 붓기가 빠지고 회복기간이 지나면 사이즈 감소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많이 들인 비용에 대한 보상이 또 돼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사이즈가 너무 큰 분들은 지방을 많이 뺀다고 해도 아주 이상적인 몸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간혹은 이렇게 지방이 많아서 많이 빼줘야 될 분들한테도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처럼 가볍게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지방흡입에 대해서 별거 아니냐 생각을 했다가 어떻게 이제 다른 시술자를 만나서 적극적인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흡입은 정말로 성실한 시술자를 만나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장비도 다양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장비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병원보다는 시술할 때 흡입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고도비만인 분들이 어찌어찌 이제 소식을 듣고 방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케이스는 보람도 굉장히 있죠. 그런데 이렇게 흡입량이 많은 분들한테서는 다른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린 대로 지방흡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이 많이 늘어날 때 피부가 같이 확장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방만 많이 감소시켰을 때 남는 거죽이 이미 넓어져 있으니까 이게 안으로 좁은 곳으로 모이면서 피부가 약간 찌그러짐이나 처짐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방흡입 탓이 아니고 지방이 많이 감소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이긴 하죠. 이런 상황은 지방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큰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술자가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이미 피부가 많이 확장되어 있거나 탄력성이 좀 나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 이 여분의 피부가 찌그러지거나 처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결과가 좀 걱정이 돼서 시술자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본인의 비만이나 피부 상태, 탄력도, 확장도, 처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해서 이해는 하실 수는 있죠. 그리고 저는 상담을 오시면 제가 직접 다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오면 좀 서운함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간혹 말씀드리는 수술할 때 하는 그 후관리가 아니고 피부층을 자극해주는 작업을 수술 말기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를 리프팅, 타이트닝 해주는 작업을 잘 해주면 피부의 면적이 좀 줄어들면서 이런 처짐과 찌그러짐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법 같은 변화는 아니지만 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제가 이런 리프팅 시술을 하는 강도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지 않은 분들은 수술 자체를 리프팅 작업을 더 해야 되니까 더 힘들기도 하고 또 결과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이 피부의 문제는 제가 영상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려놓고 이 영상에서 특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지방흡입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문제니까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케이스는 지방층이 좀 단단한 경우입니다. 지방흡입이라는 것은 이 빨대 같은 관을 지방층에 넣고 지방을 흡입해내는 건데 이 빨대를 지방층에 그냥 넣어 놓는다고 지방이 빨려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방흡입 전에 지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전처치, 수액을 저희가 이제 많이 넣어 놓죠. 이 수액을 지방층에 넣는다고 해서 또 빨대로 지방이 빨려 나오지도 않습니다.
시술차가 지방층을 일일이 다 부수어서 떨궈내야지 이 조각들이 이제 흡입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방층이 좀 단단하면 이 떨궈내는 작업이 더 힘들게 되겠죠. 시술자가 수술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흡입량이 좀 줄어들고 또 부드러운 곳을 이렇게 부드럽게 시술한 것보다는 좀 더 터프한 이런 덜컹거리는 시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수술면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약간 요철이 생길 가능성도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영상이 또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단단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복부에서는 윗배나 뒷구리 쪽, 팔에서는 이 어깨 부위, 등 쪽은 좀 전반적으로 좀 단단한 편이고요. 허벅지는 앞쪽이 좀 더 단단한 이런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단단한 분들도 있어요. 남성분이 여성보다는 좀 더 단단한 편이고 또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방층이 좀 단단한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볼륨이 이렇게 초기에 늘어날 때 이걸 좀 줄여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비수술적인 이런 방법들 뭐 주사나 고주파, 레이저, 뭐 경락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 지방층에 섬유세포를 많이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단단한 부위라서 제가 시술하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뒷목 아랫부분인데요. 여기에 좀 돌출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별 조치 없이 그냥 방문해 주시면 지방흡입으로 굉장히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락이니 주사시술 이런 것들 해가면서 섬유화를 많이 만들어서 오세요. 이렇게 되면 시술이 좀 어려워져서 제가 낑낑거리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뭐 일부는 제대로 다 못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단단해져 있어서 지방흡입은 권하지 못하고 절개를 이제 크게 하고 칼로 이 조직들을 긁어내는 시술을 권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다른 조치 없이 지방흡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방흡입을 할 때 이 단단한 부위들을 좀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수술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재수술이 더 힘든 수술이 됩니다. 제거하기 쉬운 이런 부드러운 조직들은 이미 첫 수술 때 대부분 제거가 됐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제 단단한 조직들이잖아요. 재수술 때는 이것을 주로 이제 흡입을 해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좀 더 흡입량이 좀 감소될 수도 있고 모양도 요철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상의할 때는 어느 쪽이 득실이 많은지 잘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술자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숙련된 시술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간혹은 이 재수술만을 타겟으로 마케팅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실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분이면 좋겠는데 그냥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이런 시술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고요. 재수술은 특히 시술자의 선택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또 일반 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지만 어려운 것이 지방이 별로 많지 않은 분들이 좀 더 슬림해지기 위해서 지방흡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조금만 빼주면 된다, 라인만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방이 많은 상태에서 조금 뽑아내는 것은 참 쉬운 일인데 이런 경우는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있지 않은 지방을 적극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일이니까 시술이 좀 까다롭고 또 하고 난 다음에 모양도 생각보다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기대치가 크죠. 또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나 운동을 많이 하셔서 지방층이 굉장히 좀 컴팩트하고 단단해져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언뜻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술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시술자가 수술 자체를 진행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 수면이 잘 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지방흡입은 일반적으로 전신마취가 아닌 수면 중에 시술을 하게 되어 있죠. 수면 유도가 아예 되지 않아서 잠이 들지 않아서 지방흡입을 아예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뭐 아주 간혹은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고요. 보는 이는 잠이 들어서 잘 자고 있고 나중에 기억도 못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몸을 많이 움직이고 그런 분들이 있으신 거죠.
지방흡입을 할 때 움직이면 곤란하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약간의 고정을 해놓고 수술을 진행하죠. 뭐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고정으로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 심하면 수술 내내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가 실제로 수술을 진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됩니다. 제가 20년 넘게 오랫동안 이 수술을 해오면서 아주 다양한 케이스를 봐왔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면 유도와 유지를 잘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저희 직원들은 다 오래된 친구들이라 이런 것을 잘 도와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는 하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여러 명이 수술방에 들어와서 수술 내내 붙잡고 있거나, 또는 중간중간에 움직임이 너무 심해서 좀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 저나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녹초가 돼가지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다른 부위를 또 하겠다고 문의를 하면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될 분들을 미리 100% 예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 관련성이 있는 것이 음주 상태입니다. 평소에 술을 자주 먹고 잘 드시고 또 잘 취하지도 않는 이런 소위 센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통 수면이 유도된 상태에서도 몸을 많이 움직이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 전에 이 내용을 좀 반드시 여쭤보고 하죠. 본인들이 뭐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러셔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그냥 말씀 안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음에 다른 수술을 할 때도 수면하에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시술자에게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저희가 고지를 해드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수술이 다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수술 내내 평화롭고 안전하게 잘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죠. 아무튼 지방흡입은 시술자가 몸고생이 많은 수술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술자의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시술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좋은 시술자를 만나서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